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수장입니다. 자, 2019년도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한 해의 마무리들 잘들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019년도 시장 자체를 놓고 보자 그런다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었다. 주식시장 자체가 개인들이 작년과 더불어서 2년, 올해 작년까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 한국 증시 대상승 가능할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저는 2020년 한국 증시가 상승이 많이 나올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2년간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내년에는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 나오면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놓고 한번 볼까요? 자, 2018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썼어요. 2018년도 1월부터 지금 2019년 2월까지인데, 자, 결론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2018년도 고점 찍고 15% 지금 현재 구간까지 마이너스 15% 구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 되겠죠. 즉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하락이 이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쵸?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 10월 달에 한번 폭락이 나왔었고, 지수가 반등이 조금 나온 이후에 다시 2차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많이 무너졌다가 최근에 모습 자체가 이제 회복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차트를 좀 줄여보게 된다 그런다면, 자, 고점 대비 자, 보면 고점 2600 찍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밀린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시장 자체가 2년간 계속 주어장창 할이 나왔고, 이 구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까지 2016년까지 거의 한 5년간 횡보하는 장세가 나왔었어요. 이 정도 장세만 된다 하더라도 개인들 매매하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장세가 문제죠. 이런 장세가 문제예요. 이런 장세. 자, 보통 시장 주기가 10년 단위로 작살이 납니다. 10년 단위로. 자, 한번 볼게요. 뭐 꼭 이게 10년 단위로 작살난다는 게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게 된다 그런다면 98년도 때 IMF 때 한번 무너졌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2008년도 1998년도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에 2018년도 무너졌죠. 자, 이때는 왜 무너졌어요? 국내적인 요인, 98년도 IMF 터지면서, 이때가 아니죠. 다시 그릴게요. 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 자, 이때는 시장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어요? 이때는 98년도 IMF 때문에 터져서 무너졌죠. 자, 이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무너진 거예요. 이때는 왜 무너졌어요? 이때 무너진 이유는 크게 우리가 굳이 이유를 찾는다 그런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게 우리한테 타격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랬죠. 자,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요. 그리고 이 10년 단위가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0년 단위가 끝나고 나서의 모습.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보이시나요? 10년 단위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지. 주어장창 종목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응? 오르게 되면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하락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고, 조정에서 하락 나오고, 다시 상승 나오고, 주가는 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거래소 항상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결론만 놓고 보세요. 98년도 때 227포인트 찍을 때 저 이때도 주식 했었습니다. 98년도 이때 찍었을 때 시장 무너지고 나라 망한다 그랬었어요. 나라 망한다 그랬었습니다. 277이에요. 277. 보세요.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였냐면 900선이었어요. 900선. 거의 1000선이었습니다. 1000선에서 277까지 무너지게 되면 거의 4분의 3이 빠진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60% 70% 빠지는 구간이었어요.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완전 죽어나가는 장세였죠. 자, 98년도 서브프라임 때 보세요. 2000선에서 출발한 게 저점 900선까지 50%가 빠졌습니다. 주어장창. 자고 일어나면 하한가가 수두룩 빽빽해요. 자, 뭘 느끼십니까, 회원님들? 어떤 부분을 느끼세요? 공포는 공포를 낳고 오히려 공포를 즐기게 되면 공포 뒤에는 상승이 나옵니다. 이 나라 안 망해요.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이때 제가 종합주가지수 90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떨어질 때 뭐라고 했었냐면 기회는 곧 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회는 곧 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요. 하락이 끝나게 되면 다음 상승 구간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장 자체를 유심히 보고 풀베팅을 슬슬 들어가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증시 맨날 신고가 행진 두드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미국 증시 맨날 상승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상승분 들어왔습니까? 미국 시장의 상승분이 전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맨날 걔네들은 하락 맞고 상승 나오면 정고점 그냥 뚫면서 상승하고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 미국 증시 따라간다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아침마다 왜 미국 증시 전날 확인합니까? 미국 증시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상승이 나오고 미국 증시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하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 살피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2008년 2019년 2년 동안 주식시장이 미국의 상승분만큼이 전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왜? 외국인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미국에다 투자하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까?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요?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돼. 자기 나라에다 투자를 하지 왜 우리나라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랬던 우리나라의 증시 자금 자체가 빠져서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요. 자, 미국 신고가 계속 뚫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년에도 미친듯이 신고가 찍겠구나라는 생각 들겠습니까? 아니면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 자금들 어디로 들어올까요? 대한민국 증시로 들어옵니다. 왜? 대한민국 증시는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메리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메리트라는 얘기를.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품이 있어요. 근데 이 명품이 살려면 1000만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나의 사정으로는,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1000만원을 이걸 가치를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자, 근데 이게 세일을 합니다. 느닷없이 80% 세일을 하는 거예요. 60% 세일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짜리가 200만원,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회원님들의 선택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의 선택은 뭡니까? 사죠. 삽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 메리트라는 거는 그게 바로 메리트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장이 있고 아무리 갖고 싶은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정말 큰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뽑는 사항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간에 무역전쟁이 있었죠. 무역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안해! 라고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한테 뭐 수출 안해. 너희들 한번 당해봐 라고 했죠. 우리나라 보복조치 들어갔죠. 지소미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응?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98년도 때 IMF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 이거예요. 무역 일본하고 미국 아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여름이었죠. 2019년 여름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주가 엄청 빠졌죠. 그거 보면서 전 뭔 생각을 했냐면 야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기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위기 뒤엔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왜 위기 뒤엔 기회가 찾아오냐?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방안이 나와요. 우리가 위기가 없으면 무언가를 합니까? 안 해요. 먹고 살만한데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죠. 98년도 때 IMF 터지지 안 터졌다라 그런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체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저 98년도 때도 매매했었다니까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 매매 IMF 시장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주식을 매매를 해서 기회를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277포인트 찍을 때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 그림을 그렸었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싸그리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IMF 끝나고 나서 이때 98년도 때 277던 게 지금 2000까지 10배가 뛰었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뛰었습니다. 이번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수출 전쟁을 보면서 전 뭘 생각을 했냐? 야, 다 바뀌겠다. 그동안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 일본에서 갖고 왔던 모든 수출 경제와 수입 경제 자체가 이제는 완전 밑에서부터 바뀌고 경제 체제가 바뀌겠구나. 이번 위기로 느끼겠구나. 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 타격이 오겠구나. 그러면 니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방면으로 니들이 아니어도 갖고 올 수 있는 무언가를 수출을 풀어나가고 뭘 하든 갖고 오든 규제를 다 해놔야 되겠다.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한 번 또 영향이 와서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 뒤에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0년도 내년장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 미국 시장에 자금 유입이 슬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지표와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항상 10년 단위로 위기가 찾아왔었고 위기 뒤에는 반드시 큰 상승이 따라왔었다. 위기 뒤에는 항상 큰 상승이 따라왔었다. 내년도 시장에서 우리는 돈을 바짝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년도 제가 생각하는 섹타군은 뭐냐?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섹타군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워드패드를 좀 깔아놓고 할게요. 이게 아닌데? 자, 이게 차트를 줄이게 되면 자, 차트를 좀 줄이고 워드패드를 깔게요. 자, 첫 번째 제약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내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언가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자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뭐냐면 바로 지식산업이에요. 지식산업. 땅덩어리도 좁아요. 자원도 그렇게 많이 없는 나라예요. 사방은 삼면은 바다로 막혀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우리랑 무역전쟁 수출전쟁하고는 일본이 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 위로는 공산주의 러시아가 있고 그 주위에 옆에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지식산업 말고는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산업 말고는 정부에서 육성시킬 사업이 없는 거예요. 첨단 바이오, 제4차 산업.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모든 인류의 꿈이 뭡니까? 수명 연장이에요. 인류 수명 연장. 난치병을 해결을 하고 희귀병을 정복을 하고. 왜? 그런 부분은 자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연구를 하고 지식하고 있는 머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지식사는 우리나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제일 핫한 케이스가 뭡니까?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무진장 크고 사람들의 욕구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만큼은.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지만 코스피 시장도 살고 코스닥 시장도 살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난 작년과 재작년 동안 엄청나게 고점에서 밀리면서 짜그라졌어요. 왜? 시장이 나빠서 짜그라졌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안 짜그라졌어도 제약바이오는 2년간 조정이 나왔어야 돼요. 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장 오를 때 올랐던 주요 종목들이 왜 올랐습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왜 올랐어요?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왜 올랐습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간단합니다. 오른 이유가 없어요. 500선에서부터 1000선까지 거의 2배 뛰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왜 올랐을까요? 제약바이오 시총주들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다 올라가면서 시총을 다 끌어올렸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특히나 더더욱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애들이 안 움직이게 되면 시총 자체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제약바이오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은 제약바이오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옥석은 구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선거 정치 관련주. 내년 4월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4월이나 5월달에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 뽑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자금 어디서 돕니까?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돕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한두 달 전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낙연 테마주, 뭐 안철수 테마주도 좀 움직이던데 테마주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테마는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테마고, 선거 정치는 내년 4, 5월달로 끝나는 테마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시장에 돈다는 거죠. 이 두 개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되게 되면 슬슬 대선 입지를 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한 5월, 6월달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그 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슬슬 또 입지로 올 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북. 자, 대북 관련주. 자, 야, 뭔 말하는 거야, 너 지금? 응? 대북 관련주를 보라고 내년에? 야,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서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겠어? 이슈를 보지 말고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가격을. 대북 관련주들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북 관련주들이 밑에 다 바닥을 깔아져 있습니다. 깔아져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메리트가 크다 그랬죠.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시장은 움직인다고. 대북 관련주들 메리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고 한 지 몇 년째입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예요. 화해 국면 있었죠. 긴장 조성 국면 있었죠. 늘 그래왔어요. 긴장과 화해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긴장되고 있죠. 응? 북한하고 미국하고 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낑겨갖고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갑니다. 긴장 다음에는 화해예요, 회원님들, 청취자님들. 긴장 다음에 화해고, 화해 다음에는 또 긴장이에요. 근데 내년에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긴장의 국면에서 화해 국면으로 다시 또 움직이는 모습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대북 관련주들 지금 밑에서 찍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철도 관련주들, 응? 뭐 금강산 테마주들 바글바글 하죠. 의류, 개성공단 관련주들 전부 다 고개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또 한 번 움직입니다. 자, 제가 내년 2020년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아질 거라 했어요. 왜 좋아질 거냐? 제약 바이오 섹터, 선거 정치 섹터, 대북 관련주 섹터 다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규모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내년에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암울한 시절은 끝났어요. 2018년도, 2019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때는 전 시장 반등 나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상승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 하락폭에 상승하는 수치만큼은 나올 거라고 봐요. 최소 저는 800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00선까지 보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이 라인까지는 보고 있어요. 최소 못 먹어도 2300선에서 2400선 사이. 즉 어려운 구간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증시에서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문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 문제. 결론이 아직 안 났죠. 근데 결론이 안 날까요? 시간이 지나도 결론 납니다. 어찌됐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할까요? 절대 철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동안 아시아의 영향력을 다 포기한다는 소린데 절대 포기는 안 할 거고, 어느 정도 감축된 한미 군사만 미국 군사만 빼나가는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점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결론이 나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끝나야 되고, 두 번째, 연말 시한 12월 31일까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것까지는 보고 나서 내년 1월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두 가지 확인하고 나서 오케이, 시장의 국내 요인들 불안감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돈 쏟아갖고 주식 사야 될 때죠. 그때부터 주식 사야 됩니다. 주식 뭘 사야 될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2020년도부터는 시장 상승 나옵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일 남았죠. 2019년 이제 10일 남았는데, 이 10일 동안 그냥 뭐 살 거 딱히 없으면 그냥 현금 들고 계세요. 굳이 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무언가를 베팅을 크게 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한 20분 좀 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뭐냐? 어찌됐건 전 2020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제약바이오, 선거정치, 그리고 마지막 대북 관련주 섹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맥락을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2020년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방송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11일, 9일, 6일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6만 건, 15만 건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돼서 뭐 종목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본다 그런다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 이제 8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한번 차트 보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를 봤으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어떠한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 라고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 드리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3종목에서 4종목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인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건드리거나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량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쭉 리딩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뭐 3시 20분이죠. 무료 추천 종목 결과 정리. 그래서 오늘 무료 추종 아침에 추천드렸던 EWK가 추천가 대비 8.20% 상승하였다. 그리고 새우 글로벌은 추천가 대비 10.57% 상승하였다. 뭐 진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4종목 추천해서 4종목 다 수익을 거두는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